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차기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간 경쟁 뜨겁고요. 주자 중 한 분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예, 국민의힘 당권 이야기하기 전에 감사원이 어제 검찰에 수사 요청한 지 나흘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 사건은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그런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임무인 정권이 그 정부가 김정은이 비 맞추기 위해서 국민을 사실상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 그러니까 간접살인인데다가 거기에 더해서 2차 가해로 월북몰이까지 했던 그야말로 인륜을 저버린 그런 엄벌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실제로 이게 그 공무원 그분이 한자가 적혀져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팔에 붕대를 메고 있었다. 이런 첩보 보고가 확인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이게 본인이 스스로 탈북하기 위해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표류해서 실족한 것이다. 실족해서 표류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구출해달라라는 요청조차 북한에 한 번도 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월북몰이까지 했다. 이거 어떻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 과정에 국방부 장관이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닌 국방부 장관이 그 범죄에 공모를 했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해경청장도 마찬가지 똑같은 가장 최일선에서 국민을 지켜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는 못 본 것을 하겠다. 알아서 해라. 만약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이거는 전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안입니다. 그 시나리오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추정하시는 것들을 다 묶어보면 이분이 실족해서 떨어졌는데 중국 어선에 어떻게 구출이 됐다가 중국 어선에서 구명복을 입고 그다음에 다시 어떻게 바다로 빠져서 그랬다가 북으로 갔다가 북한군에게 사살을 당했다는 그 너무나 많은 수많은 점선들이 있기 때문에 추정이나 전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건의 진실이 뭔지를 잘 파악을 못해서 의원님이 생각하는 사건의 진실은 뭡니까 여기서? 제가 사건의 진실을 믿어서 사건의 진실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네. 증거를 통해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지 자신의 그런 어떤 신조에 따라서 사실을 확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 중국 어선이 옆에 중국 어선이 있었는데 중국 어선에서 구출됐다면 어떻게 다시 바다로 떨어지는지 그 과정이 잘 그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지만 그거는 그 당시에 사실 수사를 했어야죠. 중국 어선이 어디 있었는지 그 당시에 다 파악이 됐을 테니까. 그 당시에 근데 분명히 그런 정황이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사는 일절하지도 않고 새벽 1시에 관계장관 회의를 한다고 모이더니 이거 월북으로 몰아라라고 지시했던 것이다라고는 의혹이 강한 정황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도대체 어떻게 무슨 짓을 했느냐 그건 이제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지금 밝혀진 사실만 하더라도 천벌받을 사안이라는 겁니다. 구속은 확실히 될 것이다.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구속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중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게 사안이 엄중하기도 하지만 그동안 이 증거를 인멸하고 민스라고 하는 그 정보를 없애라고 하고 이랬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증거인멸을 아주 조직적으로 그것도 정권의 권력을 이용해서 증거인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처벌이 되겠는 거죠. 지금 당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당대표 출마 선언은 아직 안 하셨죠? 아직 전당대 일정도 잡혀있지도 않고
또 그리고 뭐 구체적인 그 뭐 내용들이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된 시점에 전당대회 출마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넌센스고요. 지금 또 국정감사 기간이 진행 중인데 그렇죠. 그리고 출마 선언한다 이런 거는 그건 너무 사심이 앞서는 겁니다. 예. 의원님 최근에 여성의 군사 기본교육 의무화 추진 이건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세요? 사실 지금 이제 북한의 그 위협이 훨씬 더 지금 높아지고 있고 계속 미사일 쏘아대고 있고 또 뭐 밤사이에도 지금 그 뭐 대포를 쏘았던 거 아닙니까? 수백 발씩요. 예. 그렇게 지금 아예 그냥 7차 핵실험 하겠다고 하고 있고 뭐 ICBM을 비롯해서 IRBM 뭐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전부 지금 쏘아대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예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법률까지 지금 만들겠다고 김정은이 공언한 마당인데 예. 우리도 우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게 좀 같은 시기에 비슷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니 전쟁이 생기면 특히 여성 어린아이들이 가장 취약하더라. 특히 그 우리가 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 러시아 침략군들이 우크라이나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를 했는지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난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런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를 이제는 해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설마 전쟁이 생기려니 하고 이렇게 방심할 때가 아니다. 만약에 비상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최소한 응급 구호 조치라든지 화생방이나 방사능 유출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 또 최악의 경우 총기를 사용하는 정도의 방법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생명 벨트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이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나 그런 훈련은 여성의 경우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요. 근데 어떻게든 전쟁이 안 나도록 막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먼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누가 전쟁을 바라고 전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임진왜란 사태를 한번 보시면 일본이 침략할지 모른다는 사신이 있었고 아니라는 사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략할지 모른다는 쪽에서는 10만 양병을 해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런데 뭐 전쟁을 하겠느냐, 일본이 어떻게 쳐들어오겠느냐, 내분 논쟁만 벌이다가 결국 아무런 군사적 대비를 안 했죠. 그래서 일본 침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가 10만 양병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전쟁을 하자고 군사를 키웁니까? 전쟁을 막자고 군사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도 이제 군사적으로 예비군 형식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기 지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바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여성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는 사진도 보시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때 보면은 국회의원들도 한 100여 명 진짜 스스로 총을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전쟁터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저도 지금 60이 넘었습니다만은 전쟁 생기면 저 총 들고 나갈 겁니다. 저는 군복무를 장교를 마쳤던 사람인데요. 그렇군요. 저희 아들도 다 병으로 다 제대했던 사람이고 한데 저는 그 전쟁 생기면 저부터 총 들고 나갈 겁니다. 근데 윤상현 같은 당의 윤상현 의원은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없는 비현실적 제안이다. 병역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각자 입장이 다 같지가 않죠. 여성의 징집 문제에 관한 것인데요. 그 지금 뭐 여성의 징집 문제는 의무 군 복무를 하자는 것인데 논쟁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더 이상 논쟁을 진행할 만큼 우리가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20세에 달하는 남성, 만 20세가 되는 남성의 경우 우리 통계를 보면 2020년 작년에 33.4만 명, 33만 4천 명이었는데 앞으로 23년이 지난 2045년, 앞 20여 년 지난 시점에 보면 이게 3분의 1로 줄어서 10.9만 명이라 된다는 겁니다. 33만이 11만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그럼 군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 최소한 40만 정도의 그 군 병력이 유지돼야 된다고 하는데
10만 명밖에 그 20세에 돌아가는 남성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현재 우리에게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작은 인구로 아랍을 다 막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의 국방 예산은 북한의 한 해 GDP보다도 많잖아요. 그게 한 10년 이상 지속됐는데 우리의 국방력이 사실 핵무기만 빼면은 그 북한보다 월등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경우에 여성이 다 군복무합니다. 여성들이 총 들고 나가 싸우고요. 아예 의무복무를 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국방의 기술력이나 지키고 있죠. 이스라엘이야말로 여성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나라고요. 예.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어떠냐면 여성들이 먼저 스스로 나서서 군복무를 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왜 여성, 남성 이게 양성평등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우리도 당당하게 군복무하겠다. 그래서 스웨덴, 노르웨이는 의무복무를 합니다. 그러니 자꾸 여성을 남성하고 대비해서 약하다거나 그렇게 보호할 대상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당당하게 남성과 똑같은 지위를 가져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을 다 녹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방력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양성평등에 부합하는 것인지 하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 그 논의도 오랫동안 지속할 만큼 여유가 없다. 그런데 당장 지금 내일이라도 전쟁이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 그에 대한 대비를 하자는 거죠. 전술핵과 관련해서는 의원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우리는 지금 당장 그 전술핵이든 아니면 핵 공유든 또 제3의 방식이든 예. 우리의 자체 핵 보이든 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건 한 술에 다 배부를 수 없겠지만 최대한 배부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핵무장 우리가 원하는 것이 100이라 그러면 예. 한 건에 100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10도 달성하고 20도 달성하고 해나가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통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근데 이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도 주한 미국 대사도 무책임하고 위험한 이야기다. 그리고 국무부 장관도 마찬가지. 그리고 미국의 국방부 장관도 주한 미군이 상시 전력으로 자산으로 있는데 이 이야기를 지금 KBS에 해서 이게 당장은 미국에서 가능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런 논리를 들을 때마다 참 네. 답답한 것이 미국이 대한민국입니까? 미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희생한다고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특히 북한이 ICBM을 개발한 것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19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가 선언이 되고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장을 일정한 부분 줄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 그 무렵에 한반도 비핵화 하던 1991년도에는 북한이 ICBM을 개발하지 못했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미국 본토나 미국 영토를 공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네. ICBM이 개발되고 핵무기를 가지면 북한에 쏘면 미국 본토 뉴욕이든지 워싱턴이든지 이런 데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가령 자신들을 건드리면 뉴욕을 그거로 ICBM과 핵폭탄을 공격하겠다고 그렇게 협박할 때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이 핵폭탄 공격을 당해도 좋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핵무기를 쓰겠다. 미국을 파병하겠다. 과연 100% 누가 그렇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주한미군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이 있더라도 지금 계속 주한미군 철수하고 감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이 있으면 주한미군은 그러면 무조건 뉴욕이 폭격을 당하더라도 주한미군은 반드시 공격에 가담한다가 지금 진행하시는 분은 100% 가담하시는 겁니까? 왜냐면요.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 동맹을 공고화했다라고 지금 대통령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 왔잖아요. 그리고 당연하죠. 한미 군사 훈련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미국을 못 믿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동맹국을 못 믿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동맹국을 그럼 100% 다 믿으면 그럼 동맹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해 줍니까?
동맹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사시에 도와준다는 그런 보장을 하죠. 조약도 맺어져 있고 한미 방어조약도 맺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 군대도 있을 필요도 없죠. 한미 방어조약에 미국이 다 지켜주겠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다 지켜주는데 왜 그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려고 그렇게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쳤습니까? 미국이 다 지켜준다고 조약을 맺었는데요. 그것과 핵무장은 좀 다르지 않나요?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사용되면 우리는 한꺼번에 모두 전멸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심각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핵무장 했는데 북한이 우리를 핵공격을 못하는 건 자명한 것 아닙니까? 근데 국지전이나 뭐 재래전은 더 증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 국제 정치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국제 정치학 이론에 안정, 불안정의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핵무장을 할 경우에 국지전이나 재래전은 핵을 믿고 국지전이나 재래전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런 정말 그렇게 터무니없습니까? 그야말로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미 방어조약은 그럼 왜 만들었습니까? 이론이라는 거죠. 한미 방어조약으로 미국이 지켜준다면서 100%요. 그러면 국지전도 다 지켜주겠죠. 중간에 그러면 가다가 그러면 NPT 조약을 탈퇴해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나 모든 것을 받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지금 경제 제재를 받자? 만약에 핵무장을 하게 되면 NPT 조약도 다 탈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보세요. 참 NPT 조약에도 국가 비상 상황이 생기면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이 10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NPT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조약을 탈퇴하자고요. 권리 행사인데 다만 그런 권리 행사도 여전히 전 세계 강대국에서 우리가 사실상 제약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보복을 받겠죠. 그러니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한꺼번에 100%를 달성할 거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 보복을 받더라도. 100을 요구하기 시작해서 10개, 20개씩 얻어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안전보장에 대한 문제하고 경제 제재를 우리가 당하지 않는 문제를요. 알겠습니다. 시작해보지도 안 하고 안 한다고요? 임자해봤어라고 하는 것이 정지현 회장의 그 논리 아닙니까? 해보지도 안 하고 포기하자고요? 무슨 그런 회계망측한 논리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정하시고요. 그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참. 우리나라를 지키자겠다는데, 다른 나라 믿고 우리나라를 그냥 놔두자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그게요. 제가 그런 뜻으로 하는 말씀은 아니고, 합리적으로 그 수준이나 정도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돼야 될 텐데. 물론 그게 조정해야죠. 누가 조정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게 상당히 저 위에 상당히 저 위에 극단적인 상황까지 계속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잠깐만요. 당권 이야기 하다가 좀 딴 길로 샜는데 한 2분밖에 안 남아서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권영세 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김기현 의원님의 상대적인 강점 그리고 당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의 어떤 약점이랄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합에 많이 출전했다고 해가지고 좋은 선수가 아니라 이겨야 좋은 선수죠. 시합에 많이 출전하면 이름 많이 알려져 있겠지만 시합에 많이 출전했는데 늘 지더라, 패하더라. 그런 선수보다는 출전 횟수는 적지만 시합에 나가면 이기더라. 그런 선수가 더 아주 평가받는 좋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단단한 체급을 갖추고 야무지게 내실을 달린 사람 바로 그게 김기현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선거 공작 그런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탄압을 잘 정정당당히 이겨낸 사람 그런 문재인 정부가 맞짱 떠서 이긴 사람 그리고 이재명을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치명적 그런 타격을 준 사람 사실을 제가 다 알려드려서 그런 사람이야말로 다음 우리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인물이다. 그게 바로 김기현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지금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서 당무감사랄지 그걸 통한 당협위원장 교체 또는 당협위원장 새로 임명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은 이게 관리형이 돼야지 전당대회 이게 너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당 조직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아직 모르는 상태고 밝히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당 조직의 정비는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오랫동안 당이 지금 비정상 상태로 방위위원장 자리가 여러 군데, 뭐 60여 군데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정비를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